팟캐스트의 선영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9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목감기가 안 나서 어떡하지? 뭐 여행을 좀 세게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추운데 잔 거예요? 피곤해서. 진짜 보통 땀 되게 많이 흘리고 자고 이러면 다음날 감기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잘 때는 거의 안 움직여서 잘 땐.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지? 뭘 얘기했는데. 이 더러운 웃음. 그 얘기한 거예요. 땀 흘리면서 자는 짓 따위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말을 좀 줄이면 괜찮은데 말하는 직업이어서 말을 줄이기가 어렵죠. 말을 어떻게 줄여? 그러니까 어렵다고. 진짜 말하는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방송에서만 말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방송 말고는 말을 아예 안 했거든요. 입을 다물고 사세요. 방법이 없어요. 네, 목 밑에 지금 엄청난 덩어리가 걸려있는 느낌. 네, 저희 방송 2부 그래도 제가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는 못 내더라도 비슷하게나마 한번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 문제를 다뤘죠.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와는 전혀 다르게 입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는 아주 훈훈한 아파트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울산인가요? 네. 또 뭐 일산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아파트 경비원 해고를 막는 인천에서도 하나 있었고 말이죠. 주민투표도 하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너무 좋게 거의가 뭐 압도적으로 찬성. 그러니까 해고하면 안 된다. 네. 70%.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 주상복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1인 한 세대당 더 내야 한 금액이 한 9,000원쯤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겠다 9,000원. 해고시키지 마라. 근데 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원 그랬잖아. 3,000원, 4,000원? 네. 근데 그 사람들은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한 달에 3, 4,000원 내는 게 아까워갖고 다 해고시켰잖아. 정말 차이 납니다. 울산 여기도 한 10억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울산 아파트 어떻게 10억이 되는 좋은 데긴 해요. 태화동 잘 사는 동네야. 근데 뭐 사실 뭐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뭐 3,000원이 아까울 수는 있지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참 너무 치사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주민 이야기가 참 가슴이 와닿네요. 얼마간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정이고 소통이고 공동체 의식이다. 몇 년씩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경비 아저씨들과 이 추운 겨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따뜻한 그렇죠?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런 거를 각 동 게시판에 붙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또 주민투표를 했는데 예상을 깨고 다들 이제 해고하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들 박수치고 자축했다 그래요. 훈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난 진정한 부자다라고 생각. 마음이 더 따뜻한 게 부자지 뭐 씨발 돈만 많다고 부자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곳곳에 민주주의는 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주민투표를 직접 실시해서 그 결과에 또 승복하고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지가 전체적으로 다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졸부들이 어떤 사람인 거를 압구정 아파트 주민들이 보여줬어. 졸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저 집에 가서 그 사진 봤는데 주차장이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무슨 레고 자동차 다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성인 거죠, 인성. 아니 그럼 그분들도 다 연세가 많고 그러신 분들이잖아. 그런데 뭐 모든 갑질은 다 하면서 돈 한 달에 3,000원 더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다 해고시킨다는 것은 정말 같이 사는 사회를 모르는 거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안 그래? 그 비싼 아파트 한 방에 경매로 갈 수도 있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 선행을 베풀고 살아야 또 착하게 살아야. 그럼 그런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꼭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런 훈훈한 사례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국정원에 이어서 이제 MB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김백준, 이 MB 집사로 불리는 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또 김직모 전 민정 2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방송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MB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반발할 게 아니고요. 검찰이 국정원의 그 특활비를 박근혜 거 네네.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거든. 그리고 검찰이 김백준을 부르기 전에 굉장히 많은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 김백준은 아니 뭐 무조건 잡아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넣어야 되고 그럼 다스하고도 지금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집사라고 올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검찰이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또 사실은 그동안 국정원 그 개혁발전위원회 TF팀 네. 거기서 검찰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거는 수사를 했거든. 박근혜 정권의 특활비 같은 것도.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소스를 받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파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또 다른 관련자 진술 같은 것도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상납.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없앴던 국정원 원장과 1:1 독재도 부활시킨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없앴다고 하는 이 특활비 이거를 또 부활시켜서 대통령이 받아서 상률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혐의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조국 수석이 그 개편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이 특활비에 대한 공급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감사원의 대상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감사를 받겠다라고 한 것도 역시나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의지죠. 근데 이 정부는 정말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돈은 그러면 과연 어디다가 썼을까?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장진수 주무관. 네, 지금 사용처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 입막임용으로 예. 5천만 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진수 네. 주무관이 민간인 그 국무총리실 사찰. 민간인 네, 사찰 사찰. 폭로할 때 야 하지 마 하면서 5천만 원을 줬거든. 근데 당시에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여기 아닌가. 그러면 검찰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요. 벌써 흘러가는 것을 다 포착했을 거라고 좀 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증거가 명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김백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만 관련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 그러면 김백준이가 입을 안 열면은 이명박을 못 잡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김백준이 또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방송 녹음할 때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요일자죠. 네. 네. 다스 전 사장 김성우. 다스 전 사장 김성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에서 이명박이 빠져나와서 다스를 만들 때 네. 그때 같이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스 맨 처음 만들 때부터 모든 걸 다 안 사람이지. 이 김성우라는 사람이. 이 김성우가 지난번 특검 또 검찰 조사에서는 내가 거짓말했다. 지금부터는 다 밝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검찰가 했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다스 거도 이제는 이거 뭐 왜냐면 김성우는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성우가 지금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 임원들 임명하는 것, 돈 어디 쓰는 것 이거 다 MB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 언제 다스 거 되는 거잖아. 근데 김성우가 지난번 조사 때는 다 거짓말했다고 왜 이번에는 그러면은 진실을 이야기할까? 이제는 아는 거야. 이거 뭐 난파설인데 나라도 살아야지. 그 마찬가지입니다. 김백준도 칼날이 본인의 목구멍까지 날아오면은 구속되고 이렇게 날아오면은 본인도 아니 왜 내가 앞장서서 다 뒤집어 써야 되지? 그걸 다 이런 뒤집어 생각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술을 뒤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MB가 설 전에 포토라인에 쓰는 그런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MB가 걸린 혐의가 너무 많아서 포토라인에서도 도대체 뭐 때문에 선지 기억이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걸린 게 많아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백준 비서관 말고도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나 김진모 비서관 역시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증언이나 정황도 같이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피해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일단은 뭐 김백준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돈의 용처를 밝히기는 쉽진 않는데
어쨌든 뭐 이 다스 수사와 함께 MB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것도 이제 MB를 겨누는 또 하나의 칼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네쉬 다이어리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내주셨는데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의 기록을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가네쉬 다이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이어리는 1년을 쓰고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년, 5년, 10년까지의 기록을 다양하게 남길 수 있는데요. 각각 특성에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법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튼튼한 하드커버로 오래도록 보관을 해도 좋습니다.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네쉬 다이어리와 함께 2018년 시작해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가네쉬 다이어리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문의 전화 02-2277-2222 02-2277-2222로 연락 주시면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량 주문 상담도 환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편하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보니까는 뭐 1년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2년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렇죠. 네, 약간 뭔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록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이게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일기 같은 거 안 써요? 네, 저는 일기 안 써요. 그래요.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싶지 않겠지. 겹치면 안 되니까 또. 그래서 기억은 하지만 기록은 하지 않죠. 남이 볼까봐. 그러니까 기억만 하면 되지 뭐. 명언이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광고, 두 번째 광고는 궁중 원조 양평 해장국에서 신규로 광고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받아봤어요. 저도 이거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던데요? 예술이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해장국하고 내장탕을 주문을 해서 먹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산 소의 내장만을 사용을 해서 가마솥에서 10시간 동안 정성껏 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드실 수 있고요. 이 내장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여러 번 손질을 하기 때문에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첨가 없이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포장을 했고 그래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단골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택배를 주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택배를 할 바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청정구에 광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배송 단위는 2인분부터입니다. 양평 해장국 2인 세트는 16,000원이고요. 내장탕은 20,000원입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요. 택배 판매는 콩나물의 특성상 이 콩나물이 숨이 죽어서 우거지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대신 주문 시에 우거지를 좀 더 주세요라고 하시면 더 드린다고 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네이버 스토어팜 그리고 전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화 주문은 010-6500-0944 010-6500-0944번이고요. 전화 주문 시에 청정구역에서 듣고 전화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1인분당 1,000원씩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겨울 밤에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데 추워서 나가기는 싫을 때 여러분 궁중 원조 양평 해장국 주문하셨다가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예. 자, 다음 주제. 오늘이죠. 이제 이 녹음 날짜 월요일인데 네. 일요일 오후에 월요일에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출퇴근길 대중교통 통행료 무료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들 받으셨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9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중에 일부였는데 대중교통 무료 시행 어떻게 정책적인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두 분은? 전혀 없었죠. 이게 무슨 뭐 1.8% 정도. 그러니까 뭐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차량 이용률이 1.8% 약 2,000대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자동차 나오는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미세먼지를 경감시키겠다였는데 자동차도 많이 못 줄이고 국민들의 동의도 많이 못 얻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원인 파악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미세먼지가 나오냐? 미세먼지 뭐 때문이에요? 늘 말하잖아. 중국 때문이라고. 중국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뭐 자동차 안 타면 뭐 줄어드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그거 작년에 한국하고 미국 공동조사 해가지고 중국발 미세먼지 34%밖에 없고 절반이 국산이라 그랬거든. 그 개소리입니다. 왜 개소리인지 알아요? 5, 6월 달에 조사한 거야, 그거. 5, 6월 달은 원래 이 미세먼지가 잘 없어요. 왜 잘 없냐?
바람이 우리 쪽에서 중국 쪽으로 간다고. 근데 그때 딱 오리올 조사해가지고 34%는 결론을 내는 게 말이 돼? 그다음에 그린피스가 또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중국 사람 40%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린피스 아시아 지부장이 중국 사람이야. 그런 조사 결과를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는 70% 가까이 또 중국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이 한반도가 미세먼지가 위험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럴 때 한번 지도를 한번 대기 지도를 한번 놓고 봐요. 중국이 아주 노래요 노래. 중국이 노란 날 우리도 같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일본은 그나마 낫고.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우리한테 찾으니까 우리한테 원인이 50% 이상 있다 그래갖고 작년에 한번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멈춘 적 있죠. 네. 그럼 그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줄어들었어? 걔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 그런데 원인을 자꾸 우리한테 찾으니까는 자동차 이용하지 말고 저거 타라는 얘기나 하고 자빠졌지. 그러면 차 없는 다른데 시골 그지 차 없잖아. 거기는 미세먼지 없어야지. 그럼 없어야지. 근데 거기 왜 미세먼지 많냐고. 백령도 차 많아? 공장 있어? 거기 미세먼지 왜 있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 결국은 누굽니까? 우리 돈이야. 세금이에요. 서울 시민 세금으로 세금입니다. 내는 거죠. 50억 한 번 하는데 50억 좀 든다 그래? 네. 뭐 4에서 50억 든다는데 그럼 1년에 오늘 같은 날 뭐 한 5차례라고 하는데 와 200억 노는 돈 아니야. 그 돈을 딴 데 쓰세요. 이상한 데 쓰지 말고. 아니 말이 안 그리고 되는 사실 거예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럼. 게 많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 한번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절대 대중교통을 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가 있다면요. 미세먼지가 나쁨 받으면 더 차를 끌고 나가요. 그렇지. 왜냐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차 주차장에 가서 차 타고 회사에 딱 내리면은 더 미세먼지 맡을 기회가 줄어드니까 네. 오히려 난 차를 더 이용할 것 같은데 너무 약간 조사모사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가격. 그리고 또 경기도는 안 했다면서 서울만 했다면서. 네. 네. 근데 경기도에서 출퇴근 사람 얼마나 많은데.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지 많습니다. 많잖아.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면? 어?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300원이나 뭐 좀 멀리 가면 1,500원, 뭐 2,000원 아낀다 치자고. 근데 차 모는 사람들이 그 돈 아끼려고 차 모나 그거 아니잖아. 아, 그럼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거는. 네. 만약에 미세먼지가 진짜 자동차 발이 크다고 하면은 차라리 무슨 칠보제를 시행하든지 정말 차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시적인 정책은 정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원인 규명도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지 뭐, 고등어 굽지 마. 이거 똑같은 거지 뭐. 그리고 이 승객과 교통량이 평소하고 딱히 차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돈 때문에 안 몰고 다녀? 솔직히 미세먼지 하면은 서울시에서 보건의료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훨씬 더 전 효과가 있다 봅니다. 차라리 줄 거면은 돈을 쓸 거라면은.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 고깃집 많잖아요. 그 수스트로 굽는 그 미세먼지 엄청 나오거든. 다 그냥 고깃집 없애버려.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 횟집으로 고기 굽지 말아라. 회만 횟집으로. 먹어라.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또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외교 문제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봐. 아까 내가 5, 6월 달은 미세먼지가 많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겨울 때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요. 일단 바람이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불어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겨울에 중국에서 석탄 이런 거 엄청 떼거든. 난방 미친 듯이 뗀다고. 난방 미친 듯이 하고 또 발전도 엄청나게 하잖아. 그것들이 다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보다 겨울이 더 하다고.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자꾸 이거를 우리 국내 탓하고 고등어 굽지 말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지하철 타라고 하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사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이제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나쁨 수준 나타나는 상황이 7번 정도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뭐 무료로 시행을 해주면 2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 정말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일 나쁠 거니까. 네. 뭐 문자로 내일 나쁠 거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자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되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거든. 예보 틀린 예보 거니까. 틀렸잖아. 이게 뭐냐면 이거 잘 못 맞춰. 이걸 어떻게 맞춰? 그 날씨도 맨날 틀리는 것들이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그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게 예보를 정확하게 미세먼지 측정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걸 떡떡떡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니 원인도 모르고 예측도 못 하고 다 틀리는데 왜 이런 걸 해? 그 돈을 쓰면서 욕먹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런 경우인데 저는 서울 시민들의 불쾌 지수를 높인 하루였다라고도 생각돼요. 왜냐면 6시부터 9시까지만 무료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무료 타려고.
그럼 더 짜증난단 말이에요. 차라리 공무원이라도 1시간 늦게 출근해서 분산을 해서 10시까지 해주든지 그 뭐 지옥철 타는 걸 더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미세먼지 효과도 없었고 뭐 서울 시민들의 쾌적함 효과도 전혀 없었고 예산만 낭비한 전형적인 그 어떤 전시성 정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근데 뭐 일단은 첫 번째 시행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후에는 좀 더 이것보다는 다른 대책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일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일본? 일본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일본은 미세먼지 우리가 그 힘든 날에도 괜찮다. 그만큼 중국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뭐 일본은 뭐 화력 발전 안 합니까? 그리고 일본은 뭐 자동차 안 타고 다녀요? 아니잖아. 일본은 뭐 경유 안 떼? 다 떼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우리가 나라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뭐 이사 갈 수 없잖아. 그럼. 에이. 네. 한번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왜 지금 전 세계에서도 한반도만 주목하냐면 다른 유럽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지만은 지구본 지도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네. 특히 중국하고 우리만 그래.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럼 왜 다른 유럽도 괜찮은데 왜 우리만 그럴까? 뻔한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 이상한 자료 조사 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거 외교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 미세먼지가 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아마 뭐 아니지 뭐 이번에 자동차 안 타고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이 연구 결과도 없을 거야. 줄었나 안 줄었나 확인할 수도 없겠지. 확인이 아예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경제 효과를 대비해야 될 텐데 그 산출 효과도 아마 못 나올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이러면 되겠네. 뭐 이번 명절에 자동차 끌고 다 어디야 시골 갈 거 아니야. 그때 서울 미세먼지 보면 되겠네. 아, 그럼 되겠네. 확 빠질 때. 확 빠질 때. 미세먼지 없애야지. 깨끗해야지. 청명해야지. 미세먼지가 어디로 옮겨갔다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가야지. 호남고속도로 따라 가야지. 비구름처럼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 인정. 그래 자동차가 그게 원리다 인정되는 거 아니야?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안 되나? 이 정책 제안하는 사람 누굽니까 진짜 도대체. 정말 짜증납니다.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시행은 약간 실패였던 것 같네요. 네. 자, 계속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팀 구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IOC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이 2번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뭐 1991년에 4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돼서 한 달 동안 리분이 현정화. 학습 훈련했고요. 이때 우승까지 했으니까. 금메달 땄죠. 네, 이거는 뭐 우리랑 북한이 수준이 크게 차이 안 나고 비슷했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 북한이 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섞었어요. 문제 없었고 남북 축구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우리가 공격력이 강하고 북한이 수비력이 강한가 반대인가 반대 할 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 그때도 괜찮은 성적을 냈다. 8강 올라갔고 결승골을 북한의 조인철 선수가 넣었다고 합니다.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촉박하다. 촉박하고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일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엔트리도 지금 정확하게 구성이 됐는데 22명, 23명인데 추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추가가 안 된다면 누가 빠져야 돼. 빠져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은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한반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남북의 평화가 중요하고 또 의미도 있으니까 IOC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트리를 남북한만 넓혀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넓혀준다고 해도 선수들은 내가 뛸 수 있는데 못 뛸 일이 생기잖아. 북한 선수들 함께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경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만 혜택 받는 거잖아.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게 대를 위해서 지금 이건 소를 희생하라는 건데 이건 옛날 국가주의 때나 하는 거거든. 또 이거는 진보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수의 가치지.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는 거. 근데 과연 우리가 보수 정권도 아니고 진보 정권이라 부를 수 있는 정권인데 그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좀 우스운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한 건데 굳이 남북 단일팀 그것도 여자 아이스하키 팀 할 필요가 있을까? 4년 동안 굉장히 또 피땀 흘리면서 준비를 해온 선수 중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 피해를 보죠. 그냥 우리 그냥 입장하고 폐장할 때 그때 남북 단일팀 기 혹은 그냥 그 나란히 인공기하고 태극기를 나란히 해서 가는 거. 아니면 단복 같은 거는 함께 할 수 있잖아. 단복 같은 거. 단복은 맞출 수가 있죠. 단복 같은 거 그것도 돈 들어가는 거 싫어하나? 단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 다시 맞춰야 되면 돈 들어가지만. 아니, 뭐, 어쨌든, 단복 같은 거 정도만, 요렇게 맞춰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입장하는. 그 정도만 해도 전 세계에 우리의 지금 이 의미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뭐 단복해서 공동 입장하는 거 관련해서도 조선일보에서 계속 태극기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씨. 태극기 보세요? 나 진짜. 태클 보시면 쌩 발광을 하고 자빠졌네, 씨. 그러면 91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때 왜 했어? 근데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그때 조선일보 왜 입 닫고 가만히 있었나? 나쁜 놈 새끼들. 이게 태클 걸으니까 이건 뭐 들을 필요도 없고. 이게 너무 진짜 아직도 진짜 60, 70년대 방공 이데올로기를 갖고 와가지고, 최근에도 그 뭐죠? 우리은행에 인공기 올라갔던 거 욕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근데 박근혜 정권 때 통일 주체 무슨 포스터에 온 인공기가 다 올라가서 입상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가 남북한 축구할 때 정몽준한테 한반도기 흔들거리는데 왜 안 들었어요? 이제 항의하고 있잖아, 이 새끼들아, 좀. 나 진짜. 그만 처지겨라. 하여튼 그런 거 있대. 이거는 뭐 조선일보가 지랄하든 말든 뭐 우리보다 영향이 없어요. 우리 청정고 요즘에 또 갑자기 핫해져서 거의 매번 100만 찍거든. 얘네들 조선일보 유료 구독자 한 70만 되나? 그쵸. 택도 없는 것들이 나보다도 나 하나만큼도 안 되는 것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까불지 마. 순간 난 셋이 한다고 얘기할 줄 알고 감동받을 뻔했어. 그러니까 나도 우리 같이 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사전 그 조율이 조금 너무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 만약에 엔트리가 22명, 23명이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2002년 때도 히딩크 감독이 엔트리를 구성했을 때 그때도 27명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27명 다 뛴 게 아니거든요. 현영민 선수 한 번도 경기 못 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자 아이스케이 하키 팀도 그럴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북한 선수가 한두 명 참가한다면 그 선수는 반드시 뛰게 해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선수 중에 후보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라 주전 선수가 못 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 사전 조율이 안 됐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그리고 북한이 그 규모가 뭐 몇백 명씩 오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들이 전체 인원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선인데 그 10명에서 20명 내외 선수들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된다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좀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취지가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한다. 그리고 사전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문제 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성적이 나야 또 국민들이 으쌰으쌰하는 거 아니야. 역시, 남북은 합쳐야 시너지가 난다. 근데 외자학기 팀 해봐야, 결국은 뭐, 예선 통과 못 하잖아. 무리해서 해봤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거면. 근데 굳이, 또 북한이 이상하게, 하계올림픽에 북한이 강해요. 강한데, 동계올림픽이 엄청 약해. 지금까지 뭐 메달 딴 것도 거의 없어, 동계올림픽. 왜 그러지? 그쪽 추운데. 추운데. 근데 이거 왜냐면요. 동계올림픽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가 많아요. 거의 다 돈이야, 동계올림픽은. 뭐, 예를 들어, 스케이트는 돈 안 들어갈 것 같죠? 빙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실내 성적 나오는데, 그런데, 북한이, 실내 아이스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빙질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어렵거든. 스키는 돈 안 들어? 그거 돈 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는 거의 돈 드는 거, 피겨도 마찬가지고, 돈 드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좋은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하계보다는. 네, 그래서 이거 하계 때는 뭐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동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예전에, 네. 백이태라고, 한국이 나는 최고의 스프린터라는 백이태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네, 이규혁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정말 최초로 백이태가 아마 금메달을 동계올림픽 딸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하 전에 뭐 90년대 이런 이야기예요. 동계 약간 장재근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최초로. 근데 이 백이태 선수가 안동에 왔습니다.
안동. 임하 그 스케이트장이라고. 네. 그냥 그 호수에다가 얼음 올린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스케이트 대회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지. 아, 진짜로요? 빙질이 아주 나쁘니까. 아. 그 이후로 내리막을 탔다는 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썰이야? 아니 진짜로. 그때 좀 부상 입었어요. 그때 진짜. 이거 맞아. 홍명보고 안동의 흙밭에서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그 뒤로 맞습니다. 내리막을 밀었다. 맞아요. 아, 그런 느낌이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어쨌든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는 이 작가 형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약간 심정도 동의가 되는데 그래도 네. 조금 의미가 있다면 조금 저는 추진하는 쪽으로 정부의 뜻에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북한이 욕심내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2015년에 원산 인근에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걸 건설했습니다. 김정은이 나오고 나서 동계올림픽이 약하다 보니까 뭐 동계올림픽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그 북유럽 쪽에서 해서 스키를 좋아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걸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선수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선전선동에 가장 크게 활용이 되고 국가 최대의 사업으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내 서열 2위였던 최룡해도 체육위원장이었고 지금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최휘라는 사람이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북한 측에서 요청이 조금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좀 진전을 위해서 좀 무리한 요구지만 받아주고 있는 그런 외교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정부가 북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제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들러리인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일팀 만들었다 칩시다. 그때 뭐 또 들러리야 그걸 또. 그러니까. 진짜. 표현 자체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더라고요. 저것들은 언제까지 저러려고 그러는지 몰라. 자꾸.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 뭐 이렇게 좀 정당한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만을 내는지 아니, 축구 모르겠네. 11명 뛰는데 1명 용병 쓴다고 10명이 들러립니까? 그러니까. 장담컨대 조선일보 얘기하면 자꾸 빠질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저지랄하고 있네. 나를 조선일보 사전으로 안 쳤으면 내가 또 바꿔줄 수 있지. 확 바꿔서. 오히려 그게 조선일보가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새끼들 말이야. 좋텐다 또. 개명하세요 방시로. 좋텐다. 아니 JTBC가 왜 살아났어? 손석희. 손석희가 손석희를 살아난 거 사장으로 아니야. 알면서. 뭐 내가 매번 주장했습니다. 예전부터 손석희가 가기 전부터 주장했어요. 보수 언론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신문은 지금처럼 가든가 말든가. 근데 TV는 젊은이들이 말하면 TV는 절대 보수로 가면 안 된다. 전향해야 한다. 전향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기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쳐듣고 삼성만 내 말을 들었지. 삼성만 내 말을 역시 우리 들었지. 집안 사람들이야. 내 말을 다 들어. 누가 진짜 삼성 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일팀 구성 관련해서는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앞으로 한번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교육부가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이죠. 화요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이 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모든 교육을 싫어하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다. 조기 영어 교육.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는 정말 돈지랄이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커서 애들 개커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할 필요가 없는 짓입니다. 뭐 어떻게 요즘 뭐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 방학 때 뭐 2달씩 연수 보내잖아. 네. 역시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거리다. 영어 학원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이게 논란을 할 것도 없어요. 안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릴 때는 그냥 어릴 때만큼의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재율이가 이제 만 4살이 안 됐습니다. 네. 만 4살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살이야.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가요. 5살부터 유치원 가는데 엊그제 금요일인가 그 테스트를 하러 갔대요. 그 유치원 수준의 아이를 맞게끔 한대. 예를 들면 5살인데 벌써 알파벳 다 알고 한글 다 알고 뭐 이런 애들이 있대요. 구구단도 하는 애들이 있대요. 야, 씨. 그래서 거기 맞춰서 애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반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야. 구구단 초등학교 3학년 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재율이가 이제 갔는데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해놓고 재율아 네 이름 찾아봐. 당연히 못 찾지. 말을 할 수 있으나. 당연히 못 찾지. 까막눈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럼요. 당연히 못 찾죠. 숫자 정도는 할까. 네. 그것도 10가지밖에. 숫자 정도는
편성할까 뭐 못해서 그냥 왔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편성할 건데 저는 그게 뭐 당연히 못하지 씨발. 안 그래? 그게 못하는 게 뭐 어때서? 만 4수도 안 되는데 한글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그쵸. 니네 아빠는 8세 학교 들어가서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원래 저희 때는 거의 학교에 한글 모르고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태반. 아니, 네. 박지희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요. 한글 알고 들어온 새끼가 미친놈이었어. 당연히 몰라요. 학교 가서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가. 근데 저도 기억나요. 1, 2학년 때도 아직도 하는지 뭐 점선에 가, 나, 다 이렇게 점선하는 거 알죠? 그거 똑같이 쓰는 거. 저 1, 2학년 때 저 배운 거 기억나요. 학교 가서도 한글 배웠습니다. 저 때. 우리 때도.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5살, 6살 때 한글 다 깨치고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애들이 과거보다 더 공부를 잘하냐? 더 경쟁력이 외국보다 있냐? 차이 없어요. 없어. 네. 말 소리 하고 있네.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립니다. 일찍 가르치면 일찍 가르칠수록. 정말 머리 팽팽 돌아갈 때 떨어뜨린다니까.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아예 그냥.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저의 이런 교육관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을 없애버리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 이거야. 더 배울 데가 없다. 그렇지. 이런 건가?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사설 학원으로 간다는 거지. 사설 학원으로 가서 애들 가르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사교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이 불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공립 보면은 이제 영어 놀이 수준이고 막 강력한 영어 교육이 아닌데 학부모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는 게 그런 거죠. 놀이 수준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우리가 영어를 따로 가르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날리는 게 아니냐. 이 기회비용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교육도 아니고 영어 놀이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전면 금지를 시켜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냥 선행학습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 선행학습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선행학습 하지 않는 핀란드, 독일은 그러면 왜 그 학습 성취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이제는 그 평등 교육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과거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무조건 경쟁 교육 시키려고 그래서 선행학습이 일어나잖아. 근데 선행학습 폐지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폐지하면 다 같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풍선 효과로 나와요. 부모들이 안 그렇다고. 내 아이는 옆집 애보다 잘해야지 있다고 생각으로 또 학원을 돌린단 말이야. 그런 부모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년놈들을 못 봤다 내가. 지들이 씨발 공부 존나 해놓고 애들 돌리기는 씨발. 내가 못해서 서러웠나 보지. 아니 하나도 못 봤어. 다 공부 못하는 년놈들이 꼭 애들 돌려. 저도 선행학습이 좋지 않다라고도 생각하고 조기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천편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 역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자율로 맡겨놓을 수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맡겨서 영어를 좀 맛보기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그거 자체를 금지시키면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풍선 효과로 딴 데 가서 우리 아이들 시켜야 되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게 학부모가 집 구할 때, 그다음에 애들 교육시킬 때거든요. 그럼 내가 뭐 어디 먹는 거 안 입고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거 안 입어서 우리 애들 어떻게든 영어 교육 사교육으로 또 빼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안 좋게 또 다른 사교육비 지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는 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대한민국 선행학습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경쟁교육 폐해를 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청와대 누리집에 폐지 반대 청원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물이요? 네. 창석이가 좋아하는 물이군요. 본물 터지듯. 네, 다 터뜨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게 올라온 것도 아까 창석이가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돈 있는 사람들 또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말씀을 하셨죠. 내가 엄마라고 해도 사실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자, 그 돈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유치원에서 그 영어 교육 한다고 그래 하는구나라고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지 않아요. 딴 데 보내겠죠. 거기서 받고 와서 또 보낸다고. 집에 푸르밀 선생님 오겠죠. 그럼 그거 똑같아요. 선생님 뭘 그렇게 저는 오히려 이 영어 가르치는 시간에 진짜 어디 여기 야외에 나가서 소풍 가르는 수업 이런 게 야외 수업 그런 게 훨씬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미세먼지 없었을 때. 네. 그 점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과목보다는 뭐 좀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과목보다는 학생을 어떻게 더 다채롭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교육부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에서 제가 ADH 얘기했지 않습니까? 1700년대 이후에 어떤 영국의 학자가 얘기했고 180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의무교육이 정착됐는데 이때부터 주의력 결핍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대요. 왜냐면은 의무교육을 하면 똑같은 걸 시키고 똑같은 장소에 모이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애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나쁘게 규정하고 주의력이 부족하다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똑같은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학생 중심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얘가 안 움직인다, 안 듣는다 하면 그 아이를 나쁜 아이로 만들어요. 근데 그 아이의 호기심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영어를 못하더라도 다른 걸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 학생 중심이 아니라 너무 과목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어긋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 일단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 교육 시키면 또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어? 전국 유치원 다음 그 비용 얼마 할걸요? 그런 비용을 차라리 지금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시키는 비용에 좀 써라. 국공립 유치원 너무 없어요. 유치원 맞아요. 가려면 알죠? 없습니다. 집안 새벽부터 줄 서야 아니, 되죠. 집안의 식구들 다 불러와가지고 그거 다 이제 보내야 돼. 그래서 차연 왔잖아요. 장인어른도 서 있고 그래. 시부모 다 서 있었대. 그렇게 해도 떨어졌대. 제일위도 떨어졌어요. 예비 60몇 번이라더라고. 야. 뭐 다 그래. 그래서 바로 귀족학교 왔습니까? 영유 간 거 아니에요, 영유? 아니 다른 데 갔어요. 영어 유치원. 거기 떨어지고 YMCA인가? 거기도 떨어지고 아니 몇 군데 떨어졌어요. 몇 군데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럼 다도 국공립 보내고 싶지. 그래서 국공립 못 보냈는데 그런 거를 그런 돈에다가 좀 더 이렇게 인프라 확대하는 데도 쓰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애들한테 영어 교육을 몰입시키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몇 번만 하지만 어릴 때 영어 교육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특히 영어 교육에 다들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우리는 저 때만 해도 뭐 창석이나 우리는 더 빨리 했겠지만 저 때만 해도 딱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교육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가야 A, B, C, D 가르쳤다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지. 근데 많이 빨라졌잖아요. 저도 한 5, 6학년 때 배운 거 같네요. 그런데 똑같아. 니들이나 나나 영어 못하는 거 똑같아. 그렇죠. 안 그래? 네. 저 완전 잘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할 필요 없어. 오히려 좀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 혹은 이제 좀 대학교 가서 어학 연수로 1년씩 2년씩 보내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영어 교육 시키는 비용을 모아서. 그럼. 실질적으로 영어를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직군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간을 취업 역량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우리나라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영어 교육 했을 때 거기다 돈을 쏟아부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가지면요. 미국에서 한 3년 살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탁 마치고 휴학계 딱 내고 한 2년 갔다 와봐. 샬라지. 그러니까 영어는 계속 쓰지 않으면 사실 잊어버려요. 다 아니 잊어버리더라고요.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아니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지금 뭐야? 와카리마센 간코쿠 뭐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쌤이나 이런 애들도 영어 없이 걔 족도 모르더라고 영어. 안 떠오른다니까. 쌤이 어디 가서 제 친구들 뭐 영어권에서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가끔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야 이거 뭐지 이러면서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이 외국인 친구가 왔는데 요즘 헬스하러 다닌다고. 비트니스 말고 헬스하러 다닌다고. 제가 지금 일본 갔다 온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솔직히 일본말 다 까먹었어요. 10년 동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마찬가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를 시키지 말고 정말 영어가 필요하면 진짜 그렇게 1년 대학교 1년 마치고 좀 보냈다가 네. 안 그러면 또 방학 때마다 또 어학연수 단기로 보내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끔 여기 돈 아껴가지고 저는 우리 대학교 때 동기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 새끼가 있었어요. 정말 못한다면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거. What's your major? 해도 답을 못하는 새끼가 있었어. 근데 걔가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 휴학하고 미국 갔다 왔거든요. 1년 반. 토익 900점 이상 맞고 그 회화도 완전히 그때 뭐가 터졌냐면 9.11 터졌어. CNN 나오는 걸 동시통역해 주더라고 우리한테. 우리 모르니까 이 새끼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그게 훨씬 낫다니까. 아무리 그러네요. 여기서 돈 주고 뭐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영어 유치원 여기서는 회화를 가르치겠죠. 문법을 안 하겠죠. 근데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뭐해? 또 문법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그때 회화 가르치면 다 까먹는다고. 소용없어요. 영어는 확실히 노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 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고등학교 때는 애들 여행 많이 보내요.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그 두려움도 없어진다고. 사실 우리가 이거 배웠는 거 써먹고 싶어도 겁나가지고 말 못 올 거잖아.
맞아,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럼 오히려 그렇게 하면 말 못해도 가서 친구 만나고 친구 만나면 또 영어가 늘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 더 붙여보려고 하는데. 그래, 왜 저 미국이나 저 영국이나 호주나 저 애인 만들어 놓으면 영어 쑥쑥 늘어. 뭐 할 것도 없어, 그거 뭐. 애인? 의학 교수가 사람 만나. 걸프렌드. 쑥쑥 늘어. 걸프렌드. 좋다. 학교 안 다녀도 돼. 그건 확실합니다. 이성 친구 하면 사귀는 게 웬만한 랭귀지 스쿨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저 이런 영어 교육뿐만 아니고 저는 좀 조기 교육, 선행학습. 하면 안 된다. 정말 애들한테 불행한 짓이고 네. 그 애들이 꼭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니까 커서. 맞아요. 좀 조급한 것 같아요, 학부모들. 이게 저는 다들 사교육 그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 4학년 때 모든 걸 좌우한다라든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이게 요즘 더 내려왔다 그래? 뭐 8세 때 뭐 교육이 뭐 미래를 좌우한다. 다 개구랍니다. 그거 다 그냥 돈 벌려고 그런 식으로 거예요. 따지면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 그쵸. 8세 때 영어 안 배우셨을 텐데. 강경화 장관님 나이 때. 18세 때 배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참 선행학습 이런 게 좀, 제가 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혹시나 뒤처질까봐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선행학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약간 어느 정도 마이웨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영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환승역의 그 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술친구에서 광고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술친구이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고객에게 4+2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술친구 공식 쇼핑몰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술친구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술자리 프리미엄 핫 아이템 술친구 꼭 좀 챙겨주시고 2018년 모두 소망하는 일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둘 다 술을 엄청 마셨거든요. 또 한번 달렸습니까? 근데 금요일에는 술친구를 안 마셨고 안 먹었고 토요일에는 술자리 중에 술친구를 먹었는데 토요일에 낮에는 엄청 숙취에 시달렸는데 일요일에는 숙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저 때문에 80만 원 아꼈는데 오늘 싸요. 내가 방어 쏠게요. 네. 진짜. 그래요. 오늘 싸요, 오늘. 오늘? 아니, 오늘 어떻게 방어는 예약해야 돼. 다음에 싸요. 다음 주에 쏠게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다음 주에 술친구를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방어 먹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날 숙취 심하신 분들도 한번 이 술친구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나눠줬더니 난리가 났어. 더 달라고. 근데 비싸서 못 준다 얘들아. 너희가 사서 4+2 혜택으로 한번 술친구의 효과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인간들이 필요하면 전화해서 사면 되지. 그러니까, 다 달라 자꾸 그래. 달래. 박시훈도 계속 달라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달래. 구매하세요, 형님. 구매하시면 될 거 가지고. 우리도 다 주문하는 겁니다. 네. 그냥 효능은 입증됐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거는. 네이버에 여러분 술친구 검색하시고요. 전화 주문은 1800-6649, 1800-6649 요 번호 박준 변호사님 보내드리세요. 네,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무릎펜 광고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건데요. 평소에 무릎을 쓰는 작업을 많이 해서 무릎이 아프신 분, 또 등산, 트레킹 등 운동하고 나면 무릎 아프신 분, 또 출산 후에 무릎 관절 약해져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간 사용을 해보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 과장이 책임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무료 반품 진행한다고 하니까 일주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무릎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무릎페 할 때 피읍에 아이 니은이 아니라 피읍의 어이 니은입니다. 여러분 무릎펜입니다. 구매 상담 문의는 최과장 010-5376-0460 010-5376-0460으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무릎 건강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전 어머니한테 선물 드렸어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너는 다. 너는 무릎 연골을 좀 많이 쓰나 보구나.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앉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가지고 연골이 잘 달았나 봐요.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 또. 이런 쓰레기들. 진짜. 내가 이걸 알아듣는 게 내 자신이 싫다 정말. 건강 관련 무릎 연골이 많이 닳더라.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어준미트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외식하긴 부담스러울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고기 먹고 싶을 때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는데요. 300g 단위 진공 포장으로 여러분께 제공이 됩니다. 집에서 가볍게 한잔하거나 캠핑이나 낚싯대, 휴대가 간편하겠죠.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업소용 대용량 공급은 전화나 이 사이트 안에 업체 문의라는 란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18년 4월에서 10월 이건 잠정이긴 한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낮 1시에 난지 캠핑장 피크닉존에서 진행되는 대배고 대낮부터 배터지에 고기 먹기 줄임말입니다. 대배고 이벤트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월 1일 이 공지 게시판에서 대배고 이벤트 글에 댓글로 참가 신청하신 회원 선착순으로 10분, 신청자 본인 포함해서 2명까지 참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 직계 자녀들은 무조건 동반 가능하고요. 이렇게 10분 모시고 하는 고기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와 다음 검색창에서 어준미트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보시고 매주 토요일 낮 1시 난지 캠핑장 피크닉존에서 진행되는 대배고 이벤트 꼭 응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어준 밑에 사장님이 다 퍼주고 뭐가 남으려 그러나? 그러니까 나 걱정돼. 뭐 남겠지 뭐. 뭐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면 박리담회로 그렇지, 네. 박리담회로.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환승역의 그 여자. 자, 오늘 환승역의 그 여자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라고 우기고 싶은 30대 후반 직장인 유부남입니다. 야, 근데 우리 사연에 희한하게 김씨가 많이 보내네. 그러게요. 실명 공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속만 공개했잖아. 뭐 어때? 야, 김씨가 한 1000만 명 이상 됐어. 김땡땡. 네. 30대 후반 직장인 유부남. 사실 제가 환승역 그 여자 코너에 사연을 올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9살에 만난 첫사랑과 8년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고, 와, 1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남중 남고 공대 출신이고요. 직장 역시 남자만 득실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에 평생 동안 잘 아는 이성이라고 함은 어머니, 장모님, 아내, 딸, 여동생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적는 이 순간에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와 딸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이성과의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작년 여름쯤부터 이 회사 내 직장 동료가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지나친 관심을 표하더니 불안한데? 20대 중후반 친구였다고 합니다. 불안해. 연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건지 아니면 취한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게 혀가 꼬여서는 고백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이야기인즉슨 제가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저 취해나 이렇게. 만약 업무로서 저와 크게 엮이지 않은 동료였다면 정말 당장에 정신 차려 이 미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문제는 제 업무를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주고 있는 동료고 사내에서 잘 키워주고 싶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일도 곧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교생 선생님이 여고생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나 같은 늑다리 훈남 아저씨보다는 훨씬 멋진 친구와 알콩달콩 연애할 기회가 있을 거고 지금 이 순간을 이불킥하면서 후회할 날이 꼭 올 거다. 야, 착하네. 그러니까. 창세 같으면 워탕카! 그날 바로 그냥 호텔 갔죠. 네. 이게 웬 떡이냐? 그랬겠죠? 오늘 들은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을 거고 새해부터는 전혀 아무렇지 않게 대할 테니 내년에도 열심히 같이 일해보자라고 달랬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회식 자리를 후련히 떠나더라고요. 아, 요건 잘못했네요. 요거 저 술 취해가지고 고백하는데 그 자리에서 해놓고 다음날 정신 차렸을 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기억 안 나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뭔가 좀 대쪽 같은 분이신가 봐요. 오창석이랑은 다르게. 나도 대쪽 같아. 오케이 그냥 크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요 사이에 이 친구가 저를 대할 때 너무 어색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한 게 아니었던 거네. 기억하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데리고 있던 팀원 중에 가장 마음에 들게 일을 했던 이 친구가 올 1월에 올리는 보고서를 보니 한숨이 나올 정도로 한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 잘 보이려고 그때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
불편함은 어느덧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매몰차게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메일을 보내야 할까? 그냥 무시를 하자니 업무에 구멍이 생기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문제는 이 문제를 누구와도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조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을 살며 처음 겪은 일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 그렇죠. 많이 겪으면 대처 방법이 많은데. 사연을 넘어서 제가 이 친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면 수천 번 마주치는 흔남이고요. 몸매는 딱 30대 중반 아저씨 100명 중 60명 정도가 갖고 있는 평범한 몸매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장점은 키가 좀 큽니다. 180보다는 크고 190보다는 작습니다. 요게 매력 포인트였나 보네요. 매력이네요. 180은 조금 약한데 185를 넘어가야 되는데 180보다는 크고 150보다는 작다 그래서 그 사이겠죠. 뭐. 189. 181 아니야?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건 뭐냐면 그냥 남녀가 계속 처붙어 있으면 가능성이 그런가? 높아져요. 근데 없던 이분이 정도 생기는. 그럼. 좀 가정적인 남자래요. 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여자들 기대치 좀 높여놓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듣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여성 동료분하고 공유를 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학벌과 학력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회사 내에서 높은 직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얻은 성과고 미친 듯이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연히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적어놓고 보니 자랑질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동료 후배가 그 이성적인 감정이 생긴 거, 저 사람이 직급이 높고 학력이 좋아서 그런 거 생긴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듀오적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게 뭔가 아니에요. 외모에서 그 여자분을 저격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유부남인데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맞아. 어느 유부남이지?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뭐 식사도 같이 할 때고 계속 보잖아. 계속 보면 그래서 사실은 뭐 오피스 와이프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도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보이고 그렇게 보여. 웬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뭐 원수가 아닌 이상. 원수가 돼서 맨날 싸우다가 갑자기 삥 하는 순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일단 여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남성은 거리를 두려고 이성적으로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거기에를 뛰어넘어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회사가 규모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부서로 발령내야지. 그쵸. 직급이 있다면 떨어져야죠. 직급이 본인이 있다면서. 와우로 오브 사이트 아웃 마인드 아니야. 근데 아까 위에 보면 다른 부서면 괜찮다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면은 충분히 회사가 좀 크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 여성분의 성향상 또 만약에 그 사람의 직권으로 다른 데 보내버렸을 때 이 여자분이 또 딴 데 가서 혹시 이상한 소문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의 직권이 아니어도 그러면은 이거 인사를 낼 수 있는 담당자라고 만나가지고 사실 이렇다 얘기를 해요. 뭐 어때?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이제 불편하고 저 사람도 그 일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한다. 그래서 어떤 명분을 대가지고 얘기해서 딱 보내면 되지. 뭐 응? 아니면 계속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 또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회사를 위해서 지금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렸잖아 이제는. 그렇죠. 업무 역량이 떨어진다면 회사에서 냉정하게 필요 없는 존재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을 불러가지고 야 왜 그러냐 너?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막 일 막 하는 거냐? 그게 또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 여성 입장에서 나는 예전처럼 한다고 하는데 오지랖 떠네 저 새끼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네가 보고서에 계속 상사님이 아른거려서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이 사람 혼자 착각할 수도 있잖아. 그날 이후부터 일을 못한다. 그쵸. 이 여자분은 뭐 일신상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얘기를 그 이후로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단둘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라 이런저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던가. 아니 술 한잔 해요 둘이서. 둘이서 술 한잔 하면 안 위험한데? 되지. 그건 위험하지. 아니 이 사람 보니까 철저하구만 뭐. 그러니까 그럼 차 마셔서 얘기할 수도 있지. 차를 마시면 이게 속마음이 안 나옵니다. 아니 저는 차라리 속마음이 아니라 진짜 한번 크게 혼을 냈으면 좋겠어요.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네가 뭔데? 왜? 이럴 수 있잖아. 그래 정을 떼지.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진짜 공과사는 알고 철저하구나. 보니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였어. 아니면 약간 스타일이 약간 막 혼나는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막.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어쨌든 저는 솔루션 두 가지.
이사권자에게 얘기를 해서 다른 부서를 배치하는 방법. 그렇죠. 이 사정을 얘기를 해서. 아니면 직접 아니, 본인이 다른 데로 가도 되고. 먼저 그런 거. 저는 이제 이 부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약간 팀장급이 된다면 인사고과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 A면 A, B면 B 이렇게 해서 팀원 면담을 개인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만 특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 돌아가면서 할 때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솔직하게 조금 떨어졌다. 다른 게 힘든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업무가 떨어졌으니까 원래 하던 만큼 올라왔으면 좋겠다. 넌 잘하는 사람이니까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 이렇게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따로 술 한잔해서 솔직하게 탁 털어 나가서 팀원 개별 면담을 해서. 한잔 먹으면서 야 너 마음 취하지 말고 먹으면서 야 그날 이후로 네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나 혼자 그렇게 느끼는가? 뭐 좀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요즘에 업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 나한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두 가지 방법. 예. 업무가 형편없다는 건 이제 본인이 확실히 느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자기가 일부러 막 형편없이 하고 이런 거면은 이런 애들은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아, 그래요? 뭐 깃방명이나 날려야 돼요. 사랑한다고 소리야! 거기서 사랑한다고 빼. 빼고. 안 사랑한다고 소리야! 일 똑바로 하라고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줘야 돼. 네. 술집 갈 거면 이제 술 취하면 되니까 술친구 두시고 가셔서 술 절대 안 취하게 같이 가서. 술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개별 팀원 면담을 네, 10명 맞아요. 팀원이면 10명 다 하는 거죠. 그냥 팀장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좋은데 해주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여자애가 좀 삐쳤어, 이 남자한테. 뭐 그럴 수 있죠. 삐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해? 다음 좋은 남자 만나. 여기 술자리에서 얘기했으면 다음날 그냥 쌩까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본인이 이거 어설프게 약간 철벽 치는, 본인이 이렇게 하면 다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얼마나 쪽팔려, 이거. 정리하고 딱 정리할 거 내가 딱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여자도 접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애초에 조금 다르게 접근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여자가 기도 죽고 그냥 바보 된 거죠. 그냥 아예 바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뭐 하여튼 저질러진 일이니까 그건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고. 네. 앞으로 나갈 거는 저는 그래요. 그런 한 두 가지 방법밖에 지금 안 떠오르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일단은 뭐 두 분이 떨어지시는 거. 떨어지는 방법을 가장 이게 또 추천.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라니까 또 금방 떨어지면 금방 또 맞아요. 새 남자 눈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시무룩은 금방 또 있습니다. 금방져요. 진짜 이불킥에. 네. 이불킥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떨어지길 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금방 돌아설 수 있고 네. 꼼꼼히 따진 사람이라면 유부남한테 애초에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참 유부남한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성분의 인성이 참 쓰레기라는 것. 아니 그거는 사람 마음을 아니, 약간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어도 유부남이면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풋사랑일 수도 있지. 이 마음을 딱 제어를 해야지. 무슨 진짜 뭐 10대 애들도 아니고. 네, 뭐 상산이 뭐 간통죄도 폐지되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니, 사람 이거 마음은 어쩔 수 이러면은 없어요. 나중에 똑같이 돌려받는다 진짜로. 내 남편한테 어떤 어린 여자가 막 접근하고. 그럼 그 남편이 칼로 딱 치겠지.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접근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자신의 마음만 전달할지 어떻게 알아? 마음 전달해서 뭐하게. 그냥 그렇다고요. 알아두세요. 좋아하는데 그냥 알고만 있어. 그래.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다. 그래. 알고만 있어라. 이럴 수도 더 있지. 싫어 더 싫어. 마음만 얘기한 거야. 근데 어쨌든 뭐 이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는 이 순간에 그 사람 그 여성의 마음이 단절될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냥 보내는 순간 이미 딱 끝나가지고 그렇지. 뭐 퇴사하실 수도 있고 부서 이동됐을 수도 있고 그 뒤로 뭐 갑자기 업무 폭발해가지고. 그러게. 근데 이거 제가 제 주위에 많은 건 어떻게 보냐면 제가 예전에 그 아버지 회사에서 영업 했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영업 또 음료 영업 이게 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세제 영업 많잖아요. 뭐 혹시 이런데 많잖아. 어떻게 하냐면 영업사원이 한 분 계시고 옆에 술상무? 아니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진열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또 젊은 사원이 DP.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둘이 타고 다녀. 음.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식사 꼬박꼬박 2번씩 하고 같이 다니잖아. 많이 좀 숱하게 바람납니다. 대부분 근데 남성은 유부남이고 여성은 처녀거든. 네. 숱하게 바람나요. 그냥 계속 같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남녀라는 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를 이동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승역의 그 여자는 이렇게 유부남의 고민으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이렇게 솔루션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한 가지 더.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남편은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하면 안 되지. 전 절대 하면 안 절대 된다고 안 되죠.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면은 그것도 네, 뭔가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그래.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쌓이면 나중에 너가 흘리고 다니니까 맞아. 괜히 이런 말을 괜히 할 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또 뭐 회식이라 늦게 들으면 걔랑 있었지. 뭐 이래 됐어. 행여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살아 있어. 이런 거를 티내기 위해서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연인들 관계도 똑같아. 똑같아요. 오랜만에 똑같죠. 어디 갔는데 나 요즘에 번호 따였다. 물어보더라. 거절했지만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거 보면 나 진짜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그래. 그 사람의 인성이 되게 바닥 같아. 그럼 나는 없냐? 그러니까. 진짜 뭐하라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얘기 나눠봤으니까요. 지금 유부남 30대 후반의 김모 유부남님 한번 부서 이동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멋지네요.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일도 열심히 하는데 회사 일이 이 사람이 약간 빵꾸가 나니까 그 걱정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회사를 살아가면 저희 천정구에게 광고를 한번 하세요. 회사 광고를. 아니면 청정구역 회사가 발전할 겁니다. 청정구역에 알고 보면 구글 이렇게 안가 들어오는 거 직원이 아니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후기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후기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또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79회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쾌하고 즐거운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그때 미세먼지 없어야지. 그럼 없어야지. 근데 거기 왜 미세먼지 많냐고. 백령도 차 많아? 공장 있어? 거기 미세먼지 왜 있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 결국은 누굽니까? 우리 돈이야. 세금이에요. 서울 세금으로 시민 내는 세금입니다. 거죠. 50억 한 번 하는데 50억 줍는다 그래? 네. 뭐 4에서 50억 든다는데 그럼 1년에 오늘 같은 날 뭐 한 5차례라고 하는데 와 200억 놓는 돈 아니야. 그 돈을 딴 데 쓰세요. 이상한 데 쓰지 말고. 아니 말이 안 그리고 되는 사실 거예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럼. 게 많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 한번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절대 대중교통을 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가 있다면요. 미세먼지가 나쁨 받으면 더 차를 끌고 나가요. 그렇지. 맞아요. 왜냐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차 주차장에 가서 차 타고 회사에 딱 내리면은 더 미세먼지 맡을 기회가 줄어드니까 네. 오히려 난 차를 더 이용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약간 조사모사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가격 그리고 또 경기도는 안 했다면서 서울만 했다면서. 네. 네. 근데 경기도에서 저 출퇴근 사람 얼마나 많은데.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지 많습니다. 많잖아.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면? 어?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300원이나 뭐 좀 멀리 가면 1,500원, 뭐 2,000원 아낀다 치자고. 근데 차 모는 사람들이 그 돈 아끼려고 차 모나 그거 아니잖아. 아 그럼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거는. 네. 만약에 미세먼지가 진짜 자동차 발이 크다고 하면은 차라리 무슨 칠보제를 시행하든지 정말 차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시적인 정책은 정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원인 규명도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지 뭐 고등어 굽지 마. 이거 똑같은 거지 뭐. 그리고 이 승객과 교통량이 평소하고 딱히 차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돈 때문에 안 몰고 다녀? 솔직히 미세먼지 하면은 서울시에서 보건의료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훨씬 더 전 효과가 있다 봅니다. 차라리 줄 거면은 돈을 쓸 거라면은.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 고깃집 많잖아요. 그 수스트로 굽는 그 미세먼지 엄청 나오거든. 다 그냥 고깃집 없애버려. 미세먼지 다 많이 나오고. 횟집으로 고기 굽지 말아라. 회만 횟집으로. 먹어라.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또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외교 문제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봐. 아까 내가 5, 6월 달은 미세먼지가 많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겨울 때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요. 일단 바람이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불어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겨울에 중국에서 석탄 이런 거 엄청 떼거든. 난방 미친 듯이 뗀다고. 난방 미친 듯이 하고 또 발전도 엄청나게 하잖아. 그것들이 다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보다 겨울이 더 하다고.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자꾸 이거를 우리 국내 탓하고 고등어 굽지 말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지하철 타라고 하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사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이제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나쁨 수준 나타나는 상황이 7번 정도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뭐 무료로 시행을 해주면 2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 정말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요, 그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일 나쁠 거니까. 네. 뭐 문자로 내일 나쁠 거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자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되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거든. 예보 틀린 예보 거니까. 틀렸잖아. 이게 뭐냐면 이거 잘 못 맞춰. 이걸 어떻게 맞춰? 그 날씨도 맨날 틀리는 것들이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그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게 예보를 정확하게 미세먼지 측정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걸 떡떡떡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니 원인도 모르고 뭐 예측도 못 하고 다 틀리는데 왜 이런 걸 해? 그 돈을 쓰면서 욕먹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런 경우인데 저는 서울 시민들의 불쾌 지수를 높인 하루였다라고도 생각돼요. 왜냐면 6시부터 9시까지만 무료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무료 타려고. 그럼 더 짜증난단 말이에요. 차라리 공무원이라도 1시간 늦게 출근해서 분산을 해서 10시까지 해주든지 그 뭐 지옥철 타는 걸 더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미세먼지 효과도 없었고 뭐 서울 시민들의 쾌적함 효과도 전혀 없었고 예산만 낭비한 전형적인 그 어떤 전시성 정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근데 뭐 일단은 첫 번째 시행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후에는 좀 더 이것보다는 다른 대책을 좀 더 근본적인 효과를. 대책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일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일본? 일본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일본은 미세먼지 우리가 그 힘든 날에도 괜찮다. 그만큼 중국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뭐 일본은 뭐 화력 발전 안 합니까? 그리고 일본은 뭐 자동차 안 타고 다녀요? 아니잖아. 어? 일본은 뭐 경유 안 떼? 다 네. 떼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우리가 나라를 옮길 순 없으니까 뭐 이사 갈 순 그렇죠. 없잖아. 그럼. 에이. 네. 한번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왜 지금 전 세계에서도 한반도만 주목하냐면 다른 유럽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지만은 지구본 지도 이렇게 딱 보관을 해도 좋습니다.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네쉬 다이어리와 함께 2018년 시작해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가네쉬 다이어리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문의 전화 02-2277-2222 02-2277-2222로 연락 주시면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량 주문 상담도 환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편하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보니까는 뭐 1년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2년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렇죠. 네, 약간 뭔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록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이게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일기 같은 거 안 써요? 네, 저는 일기 안 써요. 그래요.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싶지 않겠지. 겹치면 안 되니까 또. 그래서 기억은 하지만 기록은 하지 않죠. 남이 볼까봐. 그러니까 기억만 하면 되지 뭐. 명언이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광고, 두 번째 광고는 궁중 원조 양평 해장국에서 신규로 광고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받아봤어요. 저도 이거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던데요? 예술이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해장국하고 내장탕을, 주문을 해서 먹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산 소의 내장만을 사용을 해서 가마솥에서 10시간 동안 정성껏 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드실 수 있고요. 이 내장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여러 번 손질을 하기 때문에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첨가 없이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포장을 했고, 그래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단골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택배를 주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택배를 할 바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청정구에 광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배송 단위는 2인분부터입니다. 양평 해장국 2인 세트는 16,000원이고요. 내장탕은 2만 원입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요. 택배 판매는 콩나물의 특성상 이 콩나물이 숨이 죽어서 우거지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대신 주문 시에 우거지를 좀 더 주세요라고 하시면 더 드린다고 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네이버 스토어팜 그리고 전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화 주문은 010-6500-0944 010-6500-0944번이고요. 전화 주문 시에 청정구역에서 듣고 전화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1인분당 1,000원씩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겨울 밤에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데 추워서 나가기는 싫을 때 여러분 궁중 원조 양평 해장국 주문하셨다가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예.
자, 다음 주제. 오늘이죠. 이제 이 녹음 날짜 월요일인데 네. 일요일 오후에 월요일에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출퇴근길 대중교통 통행료 무료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들 받으셨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9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중에 일부였는데 대중교통 무료 시행 어떻게 정책적인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두 분은? 전혀 없었죠. 이게 무슨 뭐 1.8% 정도. 그러니까 뭐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차량 이용률이 1.8% 약 2,000대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자동차 나오는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미세먼지를 경감시키겠다였는데 자동차도 많이 못 줄이고 국민들의 동의도 많이 못 얻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원인 파악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미세먼지가 나오냐? 미세먼지 뭐 때문이에요? 늘 말하잖아. 중국 때문이라고. 중국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뭐 자동차 안 타면 뭐 줄어드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그거 그 작년에 한국하고 미국 공동조사 해가지고 중국발 미세먼지 34%밖에 없고 절반이 국산이라 그랬거든. 그 개소리입니다. 왜 개소리인지 알아요? 5, 6월 달에 조사한 거야, 그거. 5, 6월 달은 원래 이 미세먼지가 잘 없어요. 왜 잘 없냐? 바람이 우리 쪽에서 중국 쪽으로 간다고. 근데 그때 딱 5, 6월 조사해가지고 34%라는 결론을 내는 게 말이 돼? 그 다음에 그린피스가 또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중국 사람 40%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린피스 아시아 지부장이 중국 사람이야. 그런 조사 결과를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는 70% 가까이 또 중국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이 한반도가 미세먼지가 위험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럴 때 한번 지도를 한번 대기 지도를 한번 놓고 봐요. 중국이 아주 노래요 노래. 중국이 노란 날 우리도 같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일본은 그나마 낫고.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우리한테 찾으니까 우리한테 원인이 50% 이상 있다 그래갖고 작년에 한번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멈춘 적 있죠. 네. 그럼 그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줄어들었어? 걔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 그런데 원인을 자꾸 우리한테 찾으니까는 자동차 이용하지 말고 저거 타라는 얘기나 하고 자빠졌지. 그러면 차 없는 다른데 시골 그지에 차 없잖아. 결정이 나겠죠.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MB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반발할 게 아니고요. 검찰이 국정원의 그 특활비를 박근혜 거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거든. 그리고 검찰이 김백준을 부르기 전에 굉장히 많은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 김백준은 무조건 잡아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넣어야 되고 좀 다스하고도 지금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스라고 올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서 검찰이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또 사실은 그동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TF팀 네. 거기서 검찰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거는 수사를 했거든. 박근혜 정권의 특활비 같은 것도.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소스를 받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파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또 다른 관련자 진술 같은 것도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상납. 그러니까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이 없앴던 국정원 원장과 1:1 독재도 부활시킨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없앴다고 하는 이 특활비 이거를 또 부활시켜서 대통령이 받아서 상률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요 혐의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조국 수석이 개편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이 특활비에 대한 공급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감사원의 대상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감사를 받겠다라고 한 것도 역시나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의지죠. 근데 이 정부는 정말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돈은 그러면 과연 어디다가 썼을까?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장진수 주무관. 네, 지금 사용처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 입막임용으로 예. 5천만 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진수 주무관이 민간인 국무총리실 사찰. 민간인 사찰 폭로할 때 하지 마 하면서 5천만 원을 줬거든. 근데 당시에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여기 아닌가. 그러면 검찰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요. 벌써 흘러가는 것을 다 포착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증거가 명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김백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만
관련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 그러면 김백준이가 입을 안 열면은 이명박을 못 잡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김백준이 또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방송 녹음할 때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요일자죠. 네. 다스 전 사장 김성우. 다스 전 사장 김성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에서 이명박이 빠져나와서 다스를 만들 때 네. 그때 같이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스 맨 처음 만들 때부터 모든 걸 다 안 사람이지. 이 김성우라는 사람이. 이 김성우가 지난번 특검 또 검찰 조사에서는 내가 거짓말했다. 지금부터는 다 밝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검찰가 했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다스 거도 이제는 이거 뭐 왜냐면 김성우는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성우가 지금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 임원들 임명하는 것, 돈 어디 쓰는 것, 이거 다 MB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 완전 다스 거 되는 거잖아. 근데 김성우가 지난번 조사 때는 다 거짓말했다고 왜 이번에는 그러면은 진실을 이야기할까? 이제는 아는 거야. 아 이거 뭐 난파설인데 나라도 살아야지. 그 마찬가지입니다. 김백준도 칼날이 본인의 목구멍까지 날아오면은 구속되고 이렇게 날아오면은 본인도 아니 왜 내가 앞장서서 다 뒤집어 써야 되지?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술을 뒤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MB가 설 전에 포토라인에 쓰는 그런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MB가 걸린 혐의가 너무 많아서 포토라인에서도 도대체 뭐 때문에 선지 기억이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걸린 게 많아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백준 비서관 말고도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나 김진모 비서관 역시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증언이나 정황도 같이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피해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일단은 뭐 김백준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돈의 용처를 밝히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뭐 이 다스 수사와 함께 MB 국정원 특활비상납 이것도 이제 MB를 겨누는 또 하나의 칼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네쉬 다이어리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내주셨는데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의 기록을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가네쉬 다이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이어리는 1년을 쓰고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년, 5년, 10년까지의 기록을 다양하게 남길 수 있는데요. 각각 특성에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법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튼튼한 하드커버로 오래도록 팟캐스트의 선영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9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목감기가 안 나서 어떡하지? 뭐 여행을 좀 세게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추운데 잔 거예요? 피곤해서. 진짜 보통 땀 되게 많이 흘리고 자고 이러면 다음날 감기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잘 때는 거의 안 움직여서 잘 땐.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지? 뭘 얘기했는데. 이 더러운 웃음. 그 얘기한 거예요. 땀 흘리면서 자는 짓 따위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말을 좀 줄이면 괜찮은데 말하는 직업이어서 말을 줄이기가 어렵죠. 말을 어떻게 줄여? 그러니까 어렵다고. 진짜 말하는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평상시 방송에서만 말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방송 말고는 말을 아예 안 했거든요. 입을 다물고 사세요. 방법이 없어요. 네, 목 밑에 지금 엄청난 덩어리가 걸려있는 느낌. 네, 그래서 저희 방송 2부 그래도 제가 은쟁반에 옥구슬 글러가는 목소리는 못 내더라도 비슷하게나마 한번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 문제를 다뤘죠.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와는 전혀 다르게 입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는 아주 훈훈한 아파트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울산인가요? 네. 또 뭐 일산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아파트 경비원 해고를 막는 인천에서도 하나 있었고 말이죠. 주민투표도 하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너무 좋게 거의가 뭐 압도적으로 찬성 그러니까 해고하면 안 된다. 70%.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 주상복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1인 한 세대당 더 내야 하는 금액이 한 9,000원쯤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겠다 9,000원. 해고시키지 마라. 근데 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원 그랬잖아. 3,000원, 4,000원 뭐. 네. 근데 그 사람들은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그 한 달에 3, 4,000원 내는 게 아까워갖고 다 해고시켰잖아. 정말 차이 납니다. 울산 여기도 한 10억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울산 근데 아파트가 여기 어떻게 좀 10억이 됩니까? 좋은 데긴 해요. 태화동 잘 사는 동네야. 근데 뭐 사실 뭐 그래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뭐 3,000원이 아까울 수는 있지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참 너무 치사하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일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주민 이야기가 참 가슴이 와닿네요. 얼마간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정이고 소통이고 공동체 의식이다. 몇 년씩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경비 아저씨들과 이 추운 겨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 따뜻한 그렇죠?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런 거를 각 동 게시판에 붙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또 주민투표를 했는데 예상을 깨고 다들 이제 해고하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들 박수치고 자축했다 그래요. 훈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난 진정한 부자다라고 생각. 마음이 따뜻한 게 부자지 뭐 씨발 돈만 많다고 부자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곳곳에 민주주의는 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주민투표를 직접 실시해서 그 결과에 또 승복하고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지가 전체적으로 다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졸부들이 어떤 사람인 거를 압구정 아파트 주민들이 보여줬어. 졸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아, 저 집에 가서 그 사진 봤는데 주차장이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무슨 레고 주차장. 자동차 다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성인 거죠, 인성. 아니 그리고 그분들도 다 연세가 많고 그러신 분들이잖아. 그런데 뭐 모든 갑질은 다 하면서 돈 한 달에 3,000원 더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다 해고시킨다는 것은 정말 같이 사는 사회를 모르는 거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안 그래? 그 비싼 아파트 한 방에 경매로 갈 수도 있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 선행을 베풀고 살아야 네, 또 착하게 살아야. 그럼 그런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꼭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런 훈훈한 사례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국정원에 이어서 이제 MB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김백준, 이 MB 집사로 불리는 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또 김직모 전 민정 2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방송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구속 여부가 살펴보면요. 네. 특히 중국하고 우리만 그래.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럼 왜 다른 유럽도 괜찮은데 왜 우리만 그럴까? 뻔한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 이상한 자료 조사 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거 외교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 미세먼지가 다 자동차에서 나온 것 같은.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아마 아니지 이번에 자동차 안 타고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이 연구 결과도 없을 거야. 줄었나 안 줄었나 확인할 수도 없겠지. 확인이 아예 안 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정도 뭔가 경제 효과를 임시방편? 대비해야 될 텐데 그 산출 효과도 아마 못 나올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이러면 되겠네. 이번 명절에 자동차 끌고 다 어디야 시골 갈 거 아니야. 그때 서울 미세먼지 보면 되겠네. 아, 그럼 되겠네. 확 빠질 때. 확 빠질 때 미세먼지 없애야지. 깨끗해야지. 청명해야지. 미세먼지가 어디로 옮겨갔다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가야지. 호남고속도로 따라 내려가야지. 비구름처럼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 인정. 그래 자동차가 이게 원리다 인정되는 거 아니야?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안 되나. 이 정책 제안하는 사람 누굽니까 진짜 도대체. 정말 짜증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은 약간 실패였던 것 같네요. 네. 자, 계속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팀 구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IOC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이 2번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1991년에 4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돼서 그때 한 달 리분이 동안 현정화. 저 영화도 합숙 나왔죠. 훈련했고요. 이때 우승까지 했으니까. 금메달 땄죠. 예, 이거는 뭐 우리랑 북한이 수준이 크게 차이 안 나고 비슷했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 북한이 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섞었어요. 문제 없었고 남북 축구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우리가 공격력이 강하고 북한이 수비력이 강한가 반대인가 반대. 할 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 한 적이 그때도 괜찮은 성적을 냈다. 8강 올라갔고 네. 결승골을 북한의 조인철 선수가 넣었다고 합니다.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촉박하다. 촉박하고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일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엔트리도 지금 정확하게 구성이 됐는데 22명, 23명인데 추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추가가 안 된다면 누가 빠져야 돼요. 빠져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은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한반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남북의 평화가 중요하고 또 의미도 있으니까 IOC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트리를 남북한만 넓혀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넓혀준다고 해도 선수들은 내가 뛸 수 있는데 못 뛸 일이 생기잖아. 북한 선수들 함께 하다 보면. 네. 또 그런 게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경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만 혜택받는 거잖아.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렇죠. 이게 대를 위해서 지금 이건 소를 희생하라는 건데 이건 옛날 국가주의 때나 하는 거거든. 또 이거는 진보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수의 가치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 근데 과연 우리가 보수 정권도 아니고 진보 정권이라 부를 수 있는 정권인데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좀 우스운 거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한 건데 굳이 남북 단일팀 그것도 여자 아이스하키 팀 할 필요가 있을까? 4년 동안 굉장히 또 피땀 흘리면서 준비를 해온 선수 중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 피해를 보죠. 그냥 우리 그냥 입장하고 폐장할 때 그때 남북 단일팀 기 혹은 그냥 그 나란히 인공기하고 태극기를 나란히 해서 가는 거. 아니면 단복 같은 거는 함께 할 수 있잖아. 단복 같은 거. 단복은 맞출 수가 있죠. 단복 같은 거 그것도 돈 들어간다고 싫어하나? 단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 다시 맞춰야 되면 돈 들어가지만. 아니, 뭐, 어쨌든, 단복 같은 거 정도만, 요렇게 맞춰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입장하는. 그 정도만 해도 전 세계에 우리의 지금 이 의미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뭐 단복해서 공동 입장하는 거 관련해서도 조선일보에서 계속 태극기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씨. 태극기 보세요? 나 진짜. 태클 그보시면 생 발광을 하고 자빠졌네, 씨. 그러면 91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때 왜 했어? 근데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그때 조선일보 왜 입 닫고 가만히 있었나? 나쁜 놈 새끼들. 이게 태클 걸으니까 이건 뭐 들을 필요도 없고. 이게 너무 진짜 아직도 진짜 70년대 방공